안녕하십니까. 열공시 김병렬입니다. 자, 이번 달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보신 분도 계시겠고, 이렇게 어렵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번 처음 모의고사니까 조금 수월하게 내려고 신경을 좀 쓰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또 이제 의외로 많이 맞았다 이렇게 하신다고 너무 신나하실 것도 없습니다. 자, 첫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앞으로 계속 난이도가 또 올라갈 거고 또 처음 잘 봤다고 끝까지 잘 보는 거 아니고요. 처음 잘 못 봤다고 계속 점수가 낮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시험을 본다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일단 큰 의의를 두시고 틀린 문제 꼭 복습을 하셔서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라는 걸 조금 느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좀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자, 지적법령상 지상경계. 자, 포인트.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건 되게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외워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절상. 절토 나오면 상단부. 그죠? 그러면 그냥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인 거예요. 절토가 나와야 상단부고 상하. 그다음에 아예 높낮이가 없으면 중앙 그랬죠. 상중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가 되는 거고, 자, 절토 나왔다 그러면 상단부가 되는 것이죠. 일단 이거부터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자, 원래는 중앙이 되는 거죠. 자, 중앙인데 만약에 소유권이 다르다면, 그럴 땐 중앙 무시하고 그 소유권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방이 걸렸다면 제방까지도 돼서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포함해서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그 제방 부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죠. 바다 쪽 그쪽 바깥쪽. 그 바깥쪽 제방의 어깨 부분. 자, 여기를 지상 경계로 잡습니다. 자, 해면 수면에 접하면 최대 만조. 자, 최대 만소. 요거 최소로 바꾸겠죠?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절토 나오면 상단부다라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되게 익숙하게 풀어내셔야 되는 문제죠. 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거의 출제합니다라고 그냥 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실전에서 나옵니다, 이거. 자, 다음으로,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 자, 거꾸로는 안 갑니다. 자, 이쪽으로 오는 거. 요게 바로 등록 전환이죠. 당연히 등록 전환할 때 측량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측량은 지적 측량 중에서도 등록 전환 측량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별거 다른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대신에 조심하실 게 합병 같은 경우는 측량이 없죠. 합병은 측량 없고 또 지목 변경 이런 것도 측량 없죠. 이런 측량은 없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주셔야 되겠죠. 나머지들은 다 측량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3번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인데요. 자, 그중에 임야도의 축척은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3,000분의 1과 자 6,000분의 1 이렇게 딱 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6,000분의 1 아주 간단하죠. 자,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축척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자, 축척 한번 외워보죠. 자, 제일 많이 쓰는 축척은 1,200분의 1. 자, 요거 보이세요? 글씨 조금 두껍게 해볼까요? 자, 제일 많이 쓰는 축척은 1,200분의 1.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600분의 1이 되고, 자, 나누기 2를 하면 2,400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여기가 가장 기본이고요. 자, 방금 했던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또 6,000분의 1 이렇게 해서 자,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로 나온 축척이 있다 그랬어요. 새로 나온 축척이 이제 500분의 1과 또 1,00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에서는 이 7개의 축척을 다 쓰고 임야도에서는 그중에 2개만 쓴다라고 맨날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7개 축척 설마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요거 물어본 겁니다. 3,000, 6,000. 자, 이제 4번으로 가보죠. 4번에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하죠. 한 글자씩 표기하는데 보통
맨 앞자를 따서 부호로 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게 차 문자 쓰는 게 차장 천원 이렇게 해서 외우시라 했죠? 차장 천원. 자, 차는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주차장 얘기하고요. 자, 기왕 나온 김에 주도 외우셔야죠. 주 그러면 주유소용지 이렇게 익숙하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장 그러면 공장용지. 공 뭐예요? 공원이 있죠? 공원. 이렇게 됩니다. 자, 천은 뭐예요? 천은 하천이겠죠. 뭐 하천. 근데 하는 없어요. 하로 시작하는 건 없고요. 자, 광이 있죠? 광천지가 있죠? 광천지. 이걸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원은 뭐죠? 유원지. 그럼 이제 구별하실 게 유가 있죠? 유지.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혼자라도 쫙 써낼 수 있을 정도로 자, 차장 천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맞춰보죠. 광천지는 자, 무조건 첫 글자 쓰는 거죠. 하천은 천 두 번째 글자 쓰는 거고, 자, 공원은 원이 아니라 공이죠. 여기서 올렸죠. 자, 틀린 거 찾기니까. 공장용지는 장이 맞습니다. 유원지는 원이 맞고요. 유는 뭐라고요? 유지가 있죠. 그죠? 3번이 틀린 겁니다. 이게 하나 맞추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꼭 맞춰주세요. 차장, 천원.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는 혼자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외워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뭐 간단하게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수, 배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 이거 찾아내셔야죠. 자, 인공적 수로는 국어. 또 갑니다. 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소규모 수로. 자, 소규모 수로는 국어. 그랬죠? 국어가 2가지 포인트예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이 2가지를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소규모가 빠지고 그냥 자연의 유수 그러면 하천으로 가는 거예요. 광천지는 용출이 돼야 되고요. 자,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거. 수도용지는 말 그대로 수도시설.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6번 봅시다. 자, 이제 등록사항, 이거 뭐 안 낼 수가 없었어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처음에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조금씩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도면의 등록사항이 가장 기본이니까, 이게 예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 그렇죠?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 얘네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전통적으로 첫 번째 모의고사라서 제가 도면의 등록사항을 먼저 좀 내봤습니다. 자, 대지권의 비율,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니까 도면의 등록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좀 쉽게 드리려고 1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번은 경계점 간의 거리를 도면에 등록하지만 모든 지역은 아니고 일부 지역으로 한정한다. 중요하죠? 위치가 2가지 있어요. 건축물 구조물 위치와 삼각점 긴점 위치. 위치는 도면에만, 즉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하는 사항이다라는 거. 도각선, 도면이니까 도각선. 자, 도면의 외곽선. 이 끝에 숫자가 4개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4군데 숫자가 나오는 걸 도각선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면의 등록상에 도각선과 수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틀린 것은 1번만. 대지권의 비율은 반드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7번 한번 볼까요? 7번. 자, 조금 길게, 긴 문제도 한 번씩 해봐야 되니까. 자, 지적 측량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따져보는 게 적부심사죠. 네. 그러면 틀린 거 찾기인데요. 자,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 소관청은 자, 소관청 아닌데, 자, 지방지적위원회를 보면서, 이거는 시도지사 친구들이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죠. 60일 이내에 조사에 소위부한 게 아니라 30일 이내 조사 회부를 하는 거죠. 2군데를 제가 틀리게 해드렸습니다. 자,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게 돼 있는 거죠. 1번 바로 틀렸어요. 자, 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래. 그럼 원칙적으로는 60일 이내 심의결하고 부득이하면 의결을 거쳐서 한 번만 연장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때 연장 기간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하죠. 4번 시도지사는 여기서 이제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지체 없이 보내거든요. 그죠? 즉 보내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가는 건 지체 없이, 그리고 7일, 그리고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까지. 그래서 정답은 1번에서 뭐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다음 8번 보시죠. 8번. 자, 토지 이동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이 없어. 뭐 무조건 나옵니다.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대요. 그럼 계획을 세우죠. 자, 토지 이동 현황. 벌써 이제 문제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럼 되겠죠?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고, 나머지들은 뭐 특별히 뭐 그냥 지어내는 말들이에요. 이런 거 지어낸 겁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요거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 부분에 가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특별법으로 재조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요것도 특별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계획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외우셔야 된다고 했었던 거죠. 자, 9번 보십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얘네들 공통상을 외우셔야 돼요. 소지, 고장, 변명, 분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둘 다 공통적이에요. 자, 다시 공유지 연명부는 소지, 고장, 변명분. 자, 대지권 등록부도 역시 소지, 고장, 변명분 이렇게 갑니다. 자, 또 제소 만드신 분 계시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호. 자, 고유번호, 장번호. 자, 둘 다 고유번호, 장번호가 들어갑니다. 도면번호는 없어요, 여기는. 예, 고유번호, 장번호. 자, 변명. 자, 변명. 자, 변동 원인과 일자. 이거. 소유자 변동 원인과 일자. 명주번. 변명. 이렇게 합쳐서 변명이에요. 변명. 자, 분은 뭐겠어요? 분. 눈치를 딱 보니까 뭐예요? 지분이지 뭐. 그래서 변명분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 3가지가 더 있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 3가지가 더 있어. 이게, 자,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 자, 3가지.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죠. 건전율,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자, 건전율은 딱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데, 건물 명칭. 예, 건물이 아파트 대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물 이름, 건물 명칭. 그다음에 101호, 201호, 301호를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 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전유 부분, 율은 자, 뭘 것 같아요? 대지권의 자, 비율. 대지권의 비율. 자, 아까 이제 지적도 임야도 등록상 아닌 걸로 아까 문제 냈었습니다. 자, 대지권 비율. 이렇게 해서 건전율.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공통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전율은 요거는 공통일 수가 없다. 나머지 소지, 고장, 변명분은 여기 똑같이 들어갑니다. 소지, 고장, 변명분. 뭐 사실 이거 외우는 암기법은 각자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전유부는 101호, 201호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건데 공유지 변명분은 안 들어가는데라고 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10번 보실게요. 10번.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행자에게 자, 지적측량을 자, 포인트 의뢰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 자, 지적측량 중에서도요, 의뢰하지 않고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측량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재검. 자, 눈치가 딱 나야 돼요. 제조사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측량. 재검은 자동이다. 의뢰 안 해도 그냥 해줘야 된다. 재검은 자동. 그래서 등록 전환, 말소 이런 거 다 측량 있습니다. 측량 의뢰하는 거예요. 축적 변경, 그다음에 합병은 이제 해당이 없는 거고요. 여기서 걸렸네. 여기는 의뢰하는 경우가 아닌 거는 재검인데요. 자, 아예 측량 대상이 아닌 거를 물어봤네. 자, 측량 대상이 아닌 건 합병이죠.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아예 측량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들은 측량 의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들이고, 자, 요거는 합병이니까 아예 측량 자체가 아닌 거죠. 네. 자, 물론 측량 중에서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지적 측량 중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측량인데, 보통 요거를 출제하는데 제가 합병 좀 쉽게 드리려고 드린 거예요. 합병은 측량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들어갑니다. 11번. 자, 축척변경위원회. 이건 뭐 절차 외우셔야 되는데요. 축척변경 절차도 외우셔야 되지만 위원회 구성이 또 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이제 시작서부터 외우시라는 각성 차원에서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죠. 저하고 하는 위원회가 3개 있어요. 축척변경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끝. 자, 3개 위원회 전부 다 똑같이 5명에서 10명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자, 위원회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가 돼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역 소유자가 2분의 1, 10명이 2분의 1은 5명이잖아요. 5명 이하. 자, 10명 2분의 1, 5명 이하. 오, 너무 조그맣다. 그러면 전원다. 위원으로 위촉하고요. 자, 위원장은 그 중에 자, 소관청이 지명하게 돼 있죠. 너 위원장 이렇게 해서 집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수업할 때 맨날 그래서요.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이다. 자, 구청장 친구들이다. 그죠? 구청장이 자기 친한 친구들 앉혀서 위원 시키잖아요. 자,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해 뭐라 했어요?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 가진 자. 공부 잘했으니까.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뭐라 했어요? 토지 소유자. 누가 더 세? 소유자가 세지. 그래서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이렇게 했었죠. 그중에 제일 이쁜 애 뭐 시켜요? 위원장. 그랬죠? 자, 소관청 친구들이다. 이렇게 암기했던 기억이 좀 나시면 좋겠어요. 자, 2분의 1 이상 이 소유자로 들어가 줘야 된다. 돈 많은 애가 세냐, 공부 잘하는 애가 세냐, 그럴 때 맨날 돈 많은 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은 소유자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5명 이하이면 우리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요. 그 중에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하게 돼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12번. 자, 여기까지 이제 지적법이 되겠네요. 자, 12번 1번 볼게요. 자, 지적 공부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하고 그죠? 다른 정보죠. 지적 공부는 토지에 대한 얘기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 건물 다 합쳐서 하는 거죠. 자, 지적 서고 종이로 된 거 사무실과 연접해서 서고를 두게 돼 있고요. 소관청은 천재지변이면 들고 나와야죠.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또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반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는 반출 못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 승인을 받았을 때 반출할 수 있다. 자, 정보 처리 컴퓨터죠. 컴퓨터를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면 이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복제 관리. 자, 여기에 대한 복제 관리.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번은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한 연구 보존과 복제 관리죠. 이거는 소관청이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 복제 관리는 소관청, 그 관리도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적 공부에 대한 복제 관리 나왔죠?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종합 공부. 자, 이 관리 역시 소관청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무조건 소관청이 관리한다. 근데 거기다 장관을 껴놨기 때문에 좀 쉽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첫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라고 느껴도 들어가서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 느낌이 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전 가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이제 등기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등기 촉탁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자,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권리자 청구를 받아서 촉탁을 한대요. 그럼 관공서, 걔는 등기 필정보 안내도 등기관이 친하니까 넘어가 준다. 자, 촉탁 등기는 속닥속닥 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봐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관공서가 등기 촉탁할 때, 자, 우편 촉탁할 수가 있다. 속닥속닥 편지 보낼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편지 보내면 각하당해요. 자, 얘네는 우편 촉탁까지 인정해 줍니다. 자, 등기 촉탁할 때 부동산 표시가 등기에도 써 있고 대장에도 써 있으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각하당해요. 근데 관공서 촉탁은 그대로 실행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거래의 주체로서. 그럼 당사자로 들어온 거죠? 자, 이 경우는 공동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촉탁인데, 공동신청도 가능합니다. 촉탁이지만, 공동신청도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신청과 촉탁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 특별히 촉탁을 봐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이나 촉탁이나 비슷하게 준용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죠?
자, 14번 갈게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 자, 당연히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단독이기 때문에 그런 건 빼고 얘기하자. 원래 성질상 단독인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요거 단독 신청이죠. 당연히 내가 개명했다. 나 이름 이제 하늘이다라고 가가지고 나 정환이 아니다. 하늘이다. 이렇게 혼자 가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등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을한테 넘겨주는 건 갑의 상속인이 대신해 주는 거죠. 갑의 상속인이 의무자, 자, 을은 권리자. 그리고 당연히 공동신청 처리합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저당권의 채권 채구액을 감액하는 저당권의 변경 등기다. 이거는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변경입니다. 권리 변경은 공동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던 거죠.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언제나 공동 신청 가져야 돼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는 공동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조금 어렵게 됐는데 공유물 분할을 막는 약정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분할하지 말자. 사이좋게 한 3년만 지내자. 근데 둘이 싸우다가 야 2년만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전원이 와줘야 됩니다. 이건 단독으로 안 됩니다. 당연히 공동신청, 당연히 전원 공동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분할 금지인데 이게 뭐 너무 길다. 우리 또 서로 이러지 말자. 좀 줄이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또는 뭐 연장하자도 가능하고 그 변경은 이해관계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혼자 못한다. 다 같이 하라. 네. 그래서 지금 단독할 수 있는 거는 1번만 돼 있고요. 답은 쉽게 드렸지만 공동으로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제가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의고사는 몇 개를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좀 분석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제가 공동으로 잘 출제되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권리 변경, 유증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또는 불분할이라고 합니다. 금지 불분할. 약정. 이거를 변경할 때는 공동 신청을 처리한다라는 거.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15번 가보죠. 당사자 능력, 자, 또는 신청 적격이라고도 얘기해요. 신청 적격. 자, 인정할 수 있는 거. 자,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는, 자, 자연인, 법인, 자, 비법인. 여기 나와야 돼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얘네들은 당사자 능력이 있고, 안 되는 게 4개 있어요. 태아, 학교, 민법상조합, 읍면이동. 자, 태아 학교, 자, 민법상조합, 읍면이동. 안 된다 그랬죠? 네, 여기 안 되고요. 자, 종중은 비법인으로서, 법인이 아닌 거죠? 비법인으로서, 등기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등기 당사자는 있습니다. 자연인, 자, 법인, 비법인. 여기까지는 가능하고요. 안 되는 거, 태아, 학교, 법인은 돼요. 근데 학교는 안 돼.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 민법상 조합 안 되고요. 자, 읍면이동 안 된다. 정답은 간단하게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 자, 거민 절차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거민 계약서. 자, 거민 계약서. 계약서에 거민 받는다. 거민 계약서. 그죠? 그러니까 계약에 해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약이 뭐 있어요? 중요 계약 하나 있네. 중요 계약. 그 중요 계약은 거민을 받아야 된다. 그죠? 계약. 거민계약서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거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도 일부러 제가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들을 썼어요. 다 소유권 이전이지. 근데 그중에 계약인 경우는 지금 4번밖에 없잖아요. 증여도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이잖아요. 공짜로 줄게. 소유권 넘겨줄게. 라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 4번. 계약 찾아라 이거예요. 계약이냐 아니냐 중요한 문제죠. 자, 17번 문제 보시죠. 자, 이 거래 가액이 얼마다? 이거는 매매. 증여는 해당이 없고, 거래 가액이라니까. 증여는 공짜잖아요. 돈이 안 나와. 매매는 돈이 나오죠? 얼마짜리 매매. 그죠? 가등기는 해당이 없어요, 가등기 가지고 어떻게 얼마를 나와. 본등기 할 때 얼마다, 이러는 거죠. 자, 계약서가 아니면 해당이 없어요. 판결 조정조서에 해당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본등기로 신청할 때 거래 가액을 쓰게 되는데, 이게 2006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2005년까지는 아예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때 거래가액을 신고하고 등기소에 갖고 와야 되는데 이때 아예 신고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2025년이잖아요. 자, 이때는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이 2번의 경우에는 갑구 중에서도 권리자 기타 상난
등기 사항란이 있잖아요. 그 사항란에다가 얘는 지금 얼마 샀다라고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8번 문제. 이거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자, 사례가 나오니까 좀 떨릴 수는 있는데요. 갑은 을과, 자, 을 소유 A 건물이요. 을이 지금 현재 소유자야. 을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전부 전세금 5억에 기간 2년으로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등기 신청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세 설정 등기가 그렇게 됐다면, 네. A, 갑과 병이, 갑이 이제 전세권자지. 전세권자가 병한테, 제3자에게 전부의 전전세 계약을 자, 신청한대요. 그러면 을 건데 갑이 빌려서, 그죠? 병한테 전세를 또 줘. 전세에 또 전전세.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문제는 다 빌려준대. 그런데 도면을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일부 빌려줄 때 도면이 들어가는 것이지 전부 들어갈 땐 도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등기관은 존속 기간을 기록하여다. 요건 이제 함정인데요. 기간은 2년으로 자,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약정이 있는 거야. 계약서에 기간 썼어. 약정이 있어. 그러면 등기도 해야 돼요.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 약정이기 때문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등기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등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등기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적 사항은 아니지만 약정이 있으면 써야 된다. 약정이 있다는 걸 이미 문제에서 써줬잖아요. 계약서에 이렇게 한다라고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때는 약정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가 없으면, 약정이 없으면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전부 보고 관련돼라고 찍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3번. 전세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다. 그럼 기간이 끝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때 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일부기 때문에 얼마나 넘어가니? 라고 양도액을 기록해 줘야 됩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 자, 법정이 법률 규정이죠.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된 겁니다. 이 변경 등기까지 하면, 자, 그때는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처분한다는 소리예요.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그죠? 네. 등기하지 않더라도 연장은 됩니다. 등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지분이 되는 거죠. 자, 전세금은 당연히 써줘야죠. 틀린 것은 1번만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저당 관련해서 틀린 거예요. 자, 지금 1번 질문은 지분이에요.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분권자가 내 지분권을 저당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지분은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팔 수 있는 거를 담보를 잡아야 나중에 경매로 팔아서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지분은 소유권 이전도 되고 저당 설정도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즉 금전 채권이 아니다. 자, 이런 것도 저당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대략의 평가액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정도는 대충 된다라는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금전 채권만 저당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도 저당이 가능하다. 대신에 평가액 정도는 좀 써줘라. 자, 3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실정한대요. 그러면 채권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요 세 가지가 저당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되게 강조했죠.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 부동산을 묶어서 공동저당을 할 때, 이럴 때 공동담보 목록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는 아닌 거죠. 이거 의외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공동담보 목록 또는 공동전세 목록도 있어요. 전세도 담보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부 다 5개 이상일 때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자, 20번 보실게요. 20번. 등기에 대해서 틀린 거. 자, 또 나왔네요. 지분 일부를 전세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저당은 된다 했지. 바로 앞에 문제에서. 근데 전세는 안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요걸 좀 집중해서 한번 다르네. 전세, 저당 다르게 해놨네. 요걸 좀 보시라고 일부러 모의고사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책 보면서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문제풀이 할 때는 별 생각을 다 하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보시라고. 아까 지분에 대한 저당은, 자, 지분에 대한 저당할 수가 있고요. 그죠? 지분에 대한, 자, 전세는 할 수가 없어요. 저당 전세 다른 거잖아. 그죠?
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가 있죠.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면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자, 폐쇄 등기 기록을 열람, 증명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된 것도 얼마든지 열람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전세금이 증액하는 권리 변경이죠. 이럴 때 권리 변경은 부부주 그랬어요. 자, 부부주 외우셔야 돼요.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자,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자,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이렇게 해서 이게 권리 변경이에요. 권리 변경은 부부주 이렇게 외워놓으시고요. 제3자가 없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제3자 있으면, 괜찮니? 라고 물어봐야지. 물어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부기등기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주등기로 가는 거죠. 자, 지금 이해관계는 제3자, 자, 재판 등본이 의혹돼. 승낙을 못 받은 거죠. 자, 이럴 때는 주등기로 가는 겁니다. 승낙을 못 받았으면 주등기로 가는 거죠. 자, 부기등기 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이게 부기등기의 정의입니다. 법적 정의. 그래서 틀린 거 뭐 간단하게 3번 되겠죠. 폐쇄 등기는 영구보존하면서 열람 증명서 발급을 원래 등기랑 준용한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똑같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자, 21번 보시죠. 자, 환매 특약 등기에 대해서 꼭 쓰는 거. 환매 특약에서, 그죠? 매매 비용과 매매 대금을 반드시 씁니다. 지금은 팔지만 내가 나중에 환매할 거야. 라고 해서 팔고 있는 금액과 들어간 비용 같은 거를 쓰게 돼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매매 비용, 매매 대금은 필요적 사항이고, 환매에서 기간 같은 경우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약정이 있을 때 쓰는 거죠. 환매 기간.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자, 22번 가등기. 자, 가등기 문제를 안 낼 수는 없었어요. 모의고사니까. 자, 근저당권, 채권의 변경 등기 청구권. 요것도 가등기가 됩니다. 가등기라는 건 꼭 소유권 이전 가등기만 되는 게 아니라 설정 가등기 또는 이런 변경, 권리 변경에 대한 가등기 이런 것도 당연히 적법하게 가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가등기는 등기될 수 있는 모든 권리, 예를 들어서 저당권 가등기 이런 거 가능하고요. 거기다 설정 가등기나 변경 가등기 같은 경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등기 권리자가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받았어. 그럼 이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요거는 단독 신청을 하는 거지. 촉탁으로 들어오면 각하입니다. 이거는 단독 신청입니다. 이건 가처분이 아니라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요거 있으면 나 혼자 갈 수 있다. 가등기 권리자가. 자, 3번.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해야지. 왜 또 새로운 순위번호를 또 써? 가등기 순위번호 잡아놨으니까 그걸 써야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기억하시죠? 자, 임차권도 가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를 치고 보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임차권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꼈잖아요. 이 저당권은 이 임차권 가등기보다 후순이야. 후순이면 저당권 있어도 나 쓰는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임차권이었대. 둘 다 임차권이었대. 그럼 너 나가 그래야지. 저당권이야? 후순이네? 괜찮네. 있어. 너는 안 줄게.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후순이니까 아마 네가 뭐 돈 못 받았다고 막 난리 치고 경매를 치고 해도 난 선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난 쫓겨날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거예요. 침해받을 게 없어. 있어. 그래서 직권말소 안 한다. 자, 그런데, 자, 5번. 소유권 가등기죠? 소유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는데, 자, 소유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자, 해당 그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다. 얘네들은 말소할 수가 없어요. 여기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해당 가등기 또는 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 목을 잡은 거잖아요. 내가 암만 본등기 한다고 내 목을 풀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말소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뭐 간단하게 3번을 드렸습니다. 자, 23번. 이건 뭐 맞추시라고 드린 건데 또 지문이 뭐 복잡하다고 고민하셨을까봐 좀 걱정이네요. 자,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 등기가 맞춰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맞춰지지 않고 각하져 있으면 효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등기가 맞춰졌다면, 자, 언제부터 효력 발생해요? 접수한 때, 똑같은 말로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하죠. 심사를 통과한 때라든가, 뭐, 식별부 기록은 이제 맞춰졌다는 소리고요. 등기필정본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 받을 때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저장 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옳은 겁니다.
자, 다음 24번 보실까요? 24번. 신탁 등기 신청인. 신탁 등기 하나 풀어보시라고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옳은 건데요. 옳은 거. 딱 보이게 수탁자인데 이게 옳은 겁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일단 그렇고. 나머지를 이제 뭘 틀리게 했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옛날에는 이전만 됐었거든요. 설정, 보존, 이전 이런 게 다 변경이나 설정, 보존 이런 것도 재산권을 넘기는 의미가 있다면 재산을 맡기는 거잖아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위탁자 내 재산을 수탁자한테 맡아줘. 수탁자한테. 그죠? 맡기면서 근데 신탁 이렇게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탁 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돼요. 재산은 넘어갔는데 걔가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맡긴 거야. 신탁하고 갖다 붙이는 거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당연히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위탁자, 수탁자가 공동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5번하고 2번하고 비교. 이게 틀렸고 이게 맞는 겁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게 예전에는 공동이었어.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 위탁자 의무자에서 공동이었는데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수탁자 혼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위탁자가 의무자, 수탁자 권리자. 이게 옛날 규정이야. 옛날 규정. 요거 바뀐 겁니다. 5번으로 다 바뀐 거예요. 공동 아니에요. 자, 수익자, 위탁자는 신탁 등기의 경우, 자, 수탁자를 대위해서 할 수가 있다. 수탁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답답한 위탁자나 그 수익자. 띨띨한 아들이 있어요. 띨띨한 아들. 재산이 많으신 어르신이 위탁자. 그 띨띨한 아들이 수익자. 그러면 똘똘한 애한테 맡기잖아. 이게 수탁자. 헷갈리면 안 돼. 띨띨한 우리 아들이 수익자. 우리 아들 띨띨한데 수익 받아야지. 그죠? 근데 똘똘한 수탁자한테 재산 넘기면서 근데 신탁이다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신탁 등기를 걔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수익자나 위탁자가 왜 안 하냐라고 대위해서 할 수가 있다.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해줘야 되는 거다. 안 하면 대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조금씩 틀리게 해놨고요. 자, 정답은 5번이 맞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조금 까다롭거나 좀 생소한, 좀 낯선 문제도 넣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너무 또 점수 잘 나왔다고 신나하지 마시고, 점수 안 나온 경우는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좀 하시면 자동으로 실력과 점수는 늘게 돼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앞으로도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